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넥스트 클라우드로 나만의 클라우드 만들기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진행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임효진입니다. 앞서 넥스트 클라우드를 설치하고 완벽한 초기 설정까지 마치고 계정을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 해결 방법과 최적화 이야기를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서 1, 2, 3챕터를 모두 마무리했고 오늘은 네 번째 챕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챕터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여기까지만 확인을 했죠. 이제 넥스트 클라우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뭘 수정해야 되는지는 개요 탭에서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몇몇 오류의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무시를 해도 되는 오류가 있는데 또 몇몇 오류는 서버 성능에 영향을 주고 가끔 보안에도 번거를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든 문제가 또 오류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해결을 하지 못하지만 이런 경우는 비슷한 사례 이렇게 해결해 봤던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경험으로 향후 만약에 서버 문제가 생겼다 그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론 백그라운드 작업 만들기입니다. 크론이 좀 다소 애매할 수 있는데 크론은 그냥 이제 그건 이제 리눅스의 작업 예약 시스템, 윈도우로 따지면 작업 스케줄러 같은 그런 시스템인데요. 넥스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혼자 사용하면 큰 문제는 되진 않지만 아무래도 하나의 스토리지에 다수의 사용자가 다수의 다량의 파일을 동시에 제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넥스트 클라우드 그 PHP 런타임 하나에서 최적화를 요청이 올 때마다 막 다 해줘라 하면 서버가 터지겠죠. 느려지고. 그래서 지금 넥스트 클라우드의 방식 말고 이 작업 스케줄러로 넥스트 클라우드가 아니라 외부에 수동으로 5분마다 최적화 명령을 실행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이 크론 백그라운드 작업 만들기 과정입니다. 자, 이제 저희 크론 만들기 전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넥스트 클라우드의 오류 창을 볼 건데요. 여기 전에 사실 이전에는 크론 작업을 권장하는 오류가 있었는데 필수가 아니게 되면서 사라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설정에 가시면 배경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JAX가 기본인데 페이지를 로드할 때마다 작업을 진행한다. 인스턴스에 적합한다 이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이런 파일 같은 탭 하나 열 때마다 최적화가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다수의 사용자가 쓰면 엄청 막 계속 실행되니까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크론입니다. 옆에 권장됨이 있긴 한데 저희는 이거를 설정을 해서 해볼 건데 당연히 시스템 크론 서비스를 통해 실행하는 게 당연히 시스템을 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것만 누른다고 해서 실행이 안 됩니다. 5분마다 실행되긴 하는데 5분마다 실행이 안 되면 당연히 이 넥스트 클라우드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 경고를 띄우게 될 겁니다. 아마 5분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배경에 작업이 실행이 안 됐다. 그럴 때 이제 개요에 가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죠. 일단 저희는 크론을 설정을 한 다음 크론 작업을 만들어서 넥스트 클라우드가 잘 실행되고 있다고 피드백을 남기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백그라운드 작업 만들 건데요. 저희가 유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게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넥스트 클라우드가 구동이 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해야 됩니다. 크론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했는데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크론 작업을 수정하게 되면 다음번 실행 때 당연히 이 크론이 초기화됩니다. 왜냐하면 도커는 이미지 방식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 이미지는 실행할 때마다 그 이미지를 불러오긴 하면 읽기 전용일 뿐 쓰기가 안 됩니다. 그런 이미지에서. 그리고 저희가 볼륨 매핑을 해놨는데 볼륨 매핑을 해놔야 데이터가 손실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볼륨 매핑한 부분이 오직 그 넥스트 클라우드의 바이너리 파일 그리고 데이터 파일만 매핑했기 때문에 만약에 업데이트가 있거나 모종의 사유로 컨테이너가 꺼졌다 켜졌다 그러면 크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크론 작업은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 컴퓨터에서 크론 작업을 만들어서
이 도커 명령을 통해서 이 컨테이너에 그 크론 작업을 실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크론 백그라운드 작업을 만들 건데요. 호스트 컴퓨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호스트 컴퓨터란 저 같은 경우 이제 가상머신이었죠. 지금 환경이 호스트 컴퓨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도커 컨테이너 안에 환경을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배시 이름입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루트 모시기로 바뀌었죠. 환경이. 여기서 크론을 생성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껐다 키면 초기화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어차피 크론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빼져 있죠.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수정을 안 하고 이렇게 호스트 컴퓨터에서 수정을 할 겁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방금도 제가 실수했긴 했는데 도커 병영은 항상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 스케줄을 만들 때도 루트 계정의 작업 스케줄을 만들어줘야 이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제가 제공한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무슨 에디터로 뭐 편집을 할 거냐 하는데 가장 쉽다고 하니까 2번 누르고 맨 마지막 줄 갑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 넥스트클라우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요 가장 밑에 줄 있죠. 자, 이 부분은 넥스트클라우드 여기 누르시면 물음표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잡 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설정하냐 이렇게 나오는데 설명이 다 이렇게 상세하게 있습니다. 크롬 만드는 것도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WW 데이터 안 했죠. 이게 도커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을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이 명령어가 요거랑 거의 다를 게 없어요. 단지 차이라면 PHP 이거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 뒤에가 있고 여기 그 앞부분은 도커로 명령을 실행하는 그냥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해줄 건데 저희는 도커 안에 있다는 것만 유의해서 도커 exec 인데 도커의 매핑 사용자가 데이터 사용자로 실행을 하고 뭐였죠? 컨테이너 이름이 넥스트클라우드였고 F 옵션을 줘도 되는데 안 줘도 됩니다. 그런 PHP 넥스트클라우드는 백엔드가 PHP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실행시켜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라이트 아웃 있죠. 근데 컨트롤 S 눌러도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닫아주면 크론이 installing new cron 탭 해가지고 알아서 적용이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에 가보시면 6분 전에 실행됐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좀 5분마다 하도록 했으니까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이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아마 모두 보시면 뭐 없고 대여 보시면 변동된 게 없죠. 네. 자, 이건 이따 부분에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확인했죠. 이번에는 마지막 스텝으로 볼 수 있는 네리스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문제점이 저희가 마리아DB랑 넥스트클라우드 두 개만 설정을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일을 읽고 서버로 보내주는 건 넥스트클라우드 해주지만 그 파일을 관리하는 뭐 어떤 파일이 어디 있고 이런 거는 마리아DB가 하게 되는데 만약에 수많은 사용자가 뭐 여러 요청을 하는데 그거를 그 데이터베이스 하는 마리아DB가 다 해주면 아무래도 부하가 크고 단순 읽기 작업만 할 건데 자꾸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버로드가 되게 큽니다.
그거를 전담을 해주는 레디스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연결을 해서 메모리 캐시 기능이라고 하죠. 그 캐시 기능을 구현을 하고 또 이제 읽기 쓰기 잠금을 할 건데 그냥 뭐 저 파일 읽지 마, 쓰지 마 하는 거를 데이터베이스가 다 관리하면 되게 크잖아요. 아무래도 마리아DB 같은 광경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런 게 굉장히 부하가 크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강점을 보이는 레디스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줘서 부하를 상당히 낮추는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레디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컨테이너를 당연히 레디스가 돌아가는 컨테이너가 또 있어야겠죠. 그걸 만들고 비슷합니다. 내용만 추가하면 돼요. 넥스트 클라우드의 설정 파일을 마저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왜 이제 넥스트 클라우드 폴더를 따로 빼놨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넥스트 클라우드 컨테이너 안에서는 바이 에디터나 빔 에디터나 나노 에디터가 없습니다. 내용 수정을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뭐 추가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다 넥스트 클라우드 공식 문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만 이제 도커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 레디스는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앞에서 크론을 만들었었잖아요. 이게 실행이 되면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1분 전으로 바뀌었죠. 저희는 방금 저는 이렇게 입만 떠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알아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5분마다. 이게 크론이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다시 잠깐 개요를 다시 봐서 자, 레디스 저희가 하려는 게 요겁니다. 요거 해결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뭐 파일 잠금에 사용됩니다. 이런 거를 문서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파일 락킹이라고 하는데 레디스가 뭐 이쪽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설정 파일을 수정해라 막 이렇게. 근데 레디스 있으면 뭐 레디스 구동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레디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일단 어차피 껐다 켜야 되기 때문에 스탑 말고 다운을 할게요. 다운을 하면 이 컨테이너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냥 없던 걸로 되는데 저희가 앞에서 남겨두었던 넥스트 클라우드랑 그 데이터베이스는 볼륨이 따로 있었고 그 데이터 폴더랑 바이너리 폴더를 남겨놨었죠. 그래서 그 데이터는 안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도.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셨다면 사라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또 실수했네. 자,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합니다. 이렇게 리무브라고 떴죠. 이제 수정을 해야 되니까 다시 와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있죠. 서비스 해가지고 점점점은 요 앞에 있던 내용 뒤에 추가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서비스로 가서 저는 이제 레디스가 구축된 다음에 시작될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레디스에 맞춰주시고 레디스 그 다음에 이미지는 그냥 레디스 쓸 거니까 컨테이너 네임은 넥스트 클라우드 레디스 제 시작은 어웨이즈 그리고 제 볼륨은 레디스 레디스 같은 경우도 이제 서버 껐다 켜도 캐시된 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디스도 이렇게 볼륨 매핑을 해서 만약에 나중에 또 유지보수 할 때 껐다 킬 때 설정 파일과 이 데이터가 남아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커맨드는 레디스 이 컴피그 파일 연결하는 것도 저희가 앞에서 넥스트 클라우드 연결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링크도 추가를 해줄 건데 사실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 이걸 해주시면 이 앞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레디스가 다 완료된 뒤에 이 넥스트 클라우드 앱이 실행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호스트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컨테이너 이름으로 여기 서비스 이름 레디스라고 해놨죠. 그거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기. 그리고 도커 컴포즈 업 D. 하시면 레디스도 다운을 받아야 되니까 받고 난 다음 이렇게 켜지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컴피그를 안 만져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계열을 가시면 보시면 이제 안 만져서 안 사라졌죠? 여기 보시면 이게 레디스 연결을 저희가 만들었지만 컴픽 그 넥스트 클라우드 설정에서 저희가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문서를 그대로 참고하면 돼요. 가시면 컴픽을 수정을 하는데 컴픽을 저희가 연결해 놨잖아요. 넥스트 클라우드 바이너리 폴더에 가시면 엄청 많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그 컴포저 락 아래에 컴피그라는 폴더가 또 있어요. 거기로 가시면 컴피그 php가 있죠. 이거를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권한이 안 나오니까 루트로 갈게요. 똑같이 또 같이 해가지고 루트 하나 만들고 컴피그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뭐 양식은 느낌이 바로 오실 거예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뭐 화살표 있고 요 내용 중에서 저희가 추가해 놓은 게 이제 레디스로 했으니까 메모리 캐시를 또 써야 되니까 더 상세한 거는 이제 메모리 캐시로 가서 보시면 그런 설명이 상세해요. APC 뭐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저희는 그냥 있죠. 프라이빗 홈 서버만 이것만 해도 저오류가 사라지긴 하는데 뭐 사용자가 뭐 여러 명이 있다. 하나의 서버로 뭐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뭐 오가나이제이션이면 이렇게 추가를 해라 써 있죠. 그대로 추가하시면 돼요. 어디다 추가를 하냐? 그냥 맨 밑에 추가를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똑같이 mem캐시 로컬 오시 저기 돼 있네요. 저기 위에 요거는 돼 있는데 이 위에 있죠. 여기 위에 그러면 여기 밑에 추가를 해보죠. mem캐시 디스크리프트드 아무래도 슬래시를 두 번씩 해줘야 되나 봐요. mem캐시 레디스 mem캐시 락킹 파일 락도 레디스에서 해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죠? 그리고 레디스 맞춰주시고 대충 할게요. 이렇게 호스트는 노코스랑 하면 안 되죠. 저희는 무슨 이름을 지정했습니까? 레디스라고 지정을 했죠. 호스트는 레디스. 호스트는 아무것도 지정 안 하면 기본값이 6379니까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러면 끝입니다.
나머지 설명은 읽어봐도 뭐가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고, 이제 저장이 끝났으면 어떻게 하라고 할 텐데, 뭐 이렇게 아파치 서버를 뭐 껐다 켜라 하는데, 저희는 그냥 컨테이너 안에 있잖아요. 껐다 킬 필요는, 껐다 키는, 커미트는 껐다 키는 게 그냥 이겁니다. 뒤로 돌아가서, 다운을 할 필요는 없죠. 스탑을 하고, D. 다시 시작을 한 다음 조금 기다릴게요. 바로 되는 거 같네요. 켜시면 사라졌죠? 네, 이렇게 해서 레디스도 뭐 연결이 잘 됐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레디스 설정까지 끝나서 아무래도 서버가 이렇게 하면 최적의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고, 뭐 서버 유지 관리 시장이 뭐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 넥스트 클라우드 아무리 그래도 서버를 한번 다 닫고 자체적으로 닫고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는 언제 시작할지를 정해달라 이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 그래서 경고죠. 그냥 안 해도 되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HTTP 문제다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를 하게 넥스트클라우드 자체를 업데이트하면 수도 없이 보시게 될 텐데, 이런 명령어가 있는데 이것까지 한번 간단하게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대로 설명드리는 건데, 여기는 뭐 설정 파일을 추가하십시오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방금 열었던 그 파일 있죠. 설정 파일. 거기서 다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진 걸 봤죠. 이렇게 이 부분은 이게 슬래시 2개씩 넣어야 되네요. 이제 마지막 번외 버전입니다. 이제 OCC 콘솔 사용해 보기인데, OCC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오픈 클라우드 콘솔이에요. 원래 NCC가 맞는 것 같은데 포크된 프로젝트다 보니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메인테넌스 리페어 뭐 한다는데, 자, 이건 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호스트 컴퓨터에서 이런 명령어로 실행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하는 방법은 도커 execute, 사용자는 무조건 데이터로 맞춘 다음 넥스트 클라우드 컨테이너 제가 빼먹었네요. 컨테이너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PHP, 이 OCC는 PHP 코드입니다. 그래서 PHP로 OCC를 실행을 하는데, 이 OCC 명령은 그러니까 앞에 PHP 하나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메인, 똑같은 메시지를 제가 붙여놔가지고 메인테넌스 리페어 include expensive 라고 하죠. 입력하시면 뭐 이렇게 떴죠. 끝난 거예요. 그냥 이 리페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껐다 키면, 껐다 킬 필요도 없죠. 그냥 이렇게 계열을 다시 열어보면 사라졌죠.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 OCC로 시작한 뭐 명령을 하라고 권장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식으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상수한 것밖에 없고, 이러면 서버도 굉장히 이렇게 빠르고, 지금 제 가상 머신 성능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간단하게 돌리는데 이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더 최적화가 돼 있고, 또 인터넷도 빠르고, 뭐 그럼 자기가 뭐 자원이 넘쳐난다 그러면 아마 최적의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그럼 이것으로 넥스트 클라우드 구축을 마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